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앵커가 전해드리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딱 일주일 전의 분위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야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보궐선거 준비에 한창이었고 각 정당별로 후보를 선출하며 선거 전에 돌입할 체제 정비에 정신이 없었죠. 이번 선거가 박원순 오거돈의 못된 짓으로 치러지게 된 만큼 당초엔 야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많았지만 수세에 몰린 여당은 재난지원금과 가덕도 신공항 이슈 그리고 민간인 사찰 문제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저게 문재인까지 가세하며 선거 개입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덕도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었죠. 이와 동시에 여당은 마치 지들 돈으로 선심이라도 쓰는 양 재난지원금을 어디까지를 얼마를 주네 마네 이런 뉴스들로 언론들이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일까 부산은 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비교적 안정권 속에 선두를 달리고 있었지만 서울은 여당의 이런 공세가 먹혔는지 박영선 후보가 박빙속 우세라는 여론조사가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이런 이슈들은 쏙 들어갔죠. 이른바 LH 사태가 모든 이슈를 다 집어삼킨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재난지원금과 가덕도 등등등으로 박원순과 오거돈을 지우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뭐 좀 해보려 했던 여당의 계산이 꼬여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좌파 성향으로 꼽히는 민병과 참여연대에 의해서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좌판의 권력 싸움의 일환이라는 설이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들은 문정권의 넌더리를 떨게 됐습니다. 넌더리를 떨게 됐다라는 말은 이런 일이 문정권으로 처음은 아니라는 그런 뜻이겠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공직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썩었으니 그 아래라고 깨끗할 리가 있겠습니까? 경실련이 청와대에 속한 1급 이사 공직자를 분석한 결과 37%가 다주택자였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 다주택자였습니다. 저처럼 소위 윗물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고 있으니 공기업 직원들이나 하위직 공무원들도 공직자 또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부동산 투기에 가담했던 것이죠. 다만 문정권이 장관이나 공직자를 임명할 때 불거진 부동산 투기 정황을 좀 더 심각히 받아들이고 자정의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공직사회 기강이 이처럼 개판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더불어부동산 특강이라고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정부 여당 인사들로 구성된 더불어부동산 어벤져스라는 게시물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이 게시물은 유명 학원들이 일타 강사를 홍보하는 전단을 패러디한 현 시국을 풍자한 것입니다. 강의 내용으로는 어디가 개발될지, 언제 개발될지, 어떻게 해야 보상금을 더 받는지 진짜 정보를 아는 저희의 실전 투자 경험을 알려드립니다. 라며 1000제곱미터 지분 쪼개기와 묘목 심기 등 토지 보상액을 높이기 위한 실전 기술을 다수 안내한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또 게시물 하단에는 물론 저희가 산 땅이 신도시로 지정되는 건 우연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건 변 장관의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라는 발언을 겨냥한 것입니다. 다른 업데이트 버전에는 다수의 여권 인사들이 등장합니다. 어디를 먼저 팔지 아직도 고민하고 있나요? 라는 문구 아래는 반포선생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부동산, 특히 재개발 투자는 종합예술이에요. 란 문구 아래는 흑석 김희겸 선생, 목포는 항구다, 아니 근대문화유산이 담긴 소중한 투자처다 란 문구엔 목포 손혜원 선생이 나란히 패러디돼 있었습니다. 제 밖에도 네티즌들은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가리켜 집택 선생님,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가리켜 세종 선생님,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가리켜 적금 선생님 등의 닉네임을 붙이며 현 세대를 풍자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더불어 부동산 어벤져스에 추가되지는 않았지만 모친이 3기 신도시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경기 화성시의 한 그린벨트 내 맹지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민주당 양양자 최고위원,
부인이 개발 호재가 있던 경기도 시흥 일대의 땅을 쪼개기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만 의원도 곧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부동산 어벤져스의 이름을 올릴 듯 보여집니다. 저처럼 윗물이 썩어 있으니 아랫물이라고 깨끗할 리가 있겠습니까? 최근 LH 사태가 논란이 되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증언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솔직히 LH 범죄자 집단 맞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촌형이 LH에 입사했다는 작성자 A씨는 사촌형이 입사 15년 만에 재산 0원에서 20억 이상으로 불렸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형은 등록금 낼 돈도 없었는데 친척들이 도와준 덕에 힘들게 대학을 졸업한 뒤 LH에 입사했다며 이후 명의를 다 다르게 해서 아파트 5채를 보유했다고 적었는데요. 이것도 5년 전 기준이고 지금은 또 얼마나 해먹었을지라며 그동안 집값도 엄청 올랐으니 현재는 30억을 넘을 거다. 모두 신도시 땅 투기로 보유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서 작성자는 이거 다 사실이다. 심지어 LH 내 투기 정보를 공유하는 카톡방을 따로 운영하면서 고급 정보를 주고받는 비밀 투자 모임이 있다고 한다면서 친척들이 없는 돈 쥐어짜서 형을 도왔는데 지금은 투기꾼이 됐더라 라고 전했습니다. 입사 15년 만에 20억이라 참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 LH 사태에 대한 조사와 수사 이후에 이들을 처벌할 수는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어렵다입니다. 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는 연신 언론 플레이를 하며 일벌백계, 폐가망신 등 강력한 처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행법과 LH 규정에 따라 실제 처벌이 가능한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LH법 등 4개 법률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유일하게 부패방지법으로 토지 몰수 및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변창흠 장관은 장담했었죠. 부패방지법 86조에 따르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직원이나 제3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흥 지구에 땅 투기한 13명의 직원은 아직 토지 보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현 상태에서 몰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단 거액의 토지 보상금을 줘야만 이후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물론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의 제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13명의 LH 직원은 과거 5년간 직접 택지 개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인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는데도 부패방지법으로 징역형을 받은 유일한 사례가 있는데 그 주인공은 손혜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국회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제3자가 정보를 건네받은 경우에도 최대 징역형 10년의 토지 몰수를 가능하도록 했고 또 징벌적 제재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했는데 이달 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3기 신도시 땅 투기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소급 입법이 안 되는 탓이죠. 그렇다면 LH 내규로 이들을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일까? LH가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 중 임직원에게 수목보상, 영농보상, 대토보상 등 모든 부가적 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도 공연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규를 바꾸면 바꾼 시점 기준으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만 새 기준을 적용해 왔다는 게 LH의 설명인데요. 또 13명의 직원은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파면, 해임하겠다고 했으나 부패방지법상 처벌받지 못하면 위법사항 입증이 어려워 파면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아니 이 같은 상황들을 LH공사 직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이 아무런 죄의식과 꺼리낌 없이 부동산 투기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법의 맹점들 때문이었나라는 씁쓸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입사 15년 만에 자산이 0원에서 20억 원으로 불려졌다는 LH공사 직원의 사촌동생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닌 것 같다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